이상한 알베르게 원 132페이지. 이 저스틴을 만나다. 정신 차리고 보니 현지인처럼 보이는 남자가 내 카메라를 받아들고 있었다. 나는 민망함에 얼른 엉덩이를 툭툭 털고 일어났다. 다행히 팔꿈치와 손바닥이 조금 까진 것 말고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이건 또 무슨 일이지? 순례길 첫날부터 왜 자꾸 크고 작은 사고가 생기는 걸까? 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이 보였는지 남자가 카메라를 건넸다. 이 길은 비탈길에다가 자갈이 많아서 위험해요. 웬만하면 양손을 자유로이 해서 안전에 신경 쓰세요. 사진은 나중에 찍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는 덥수룩한 머리에 콧수염을 기르고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의 각진 턱선에서 남성미가 돋보였다. 하지만 안경 너머로 언뜻 보이는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순례길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다. 어디까지 가시나요? 푸엔테라레나로 가고 있어요. 아, 저도 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같이 걸을까요? 네, 좋아요. 순례길을 오는 사람들은 힘든 여정을 함께 하기 때문에 쉽게 친구가 될 수 있죠. 그래서인지 새로운 친구를 만난 기분이네요. 전 저스틴이라고 합니다. 그쪽은요? 스페인 억양이 섞인 영어였지만 그의 부드러운 중저음의 목소리와 어우러져 매력적으로 들렸다. 친근하게 말하는 그의 모습에 나는 처음 만난 사람임에도 비교적 편하게 그와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다. 저는 수연입니다. 스페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름이 저스틴이군요. 스페인 사람이에요. 영어 이름이 저스틴이고요. 그럼 스페인 이름은요? 스페인 이름은 발음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냥 편하게 저스틴이라 불러주세요.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만난 분들은 되게 특별한 사연이 하나씩 있던데 저스틴은 어떤 사연으로 여기에 오게 됐나요? 저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상냥했던 그의 표정이 내가 질문을 던지자 갑자기 굳어졌다. 잠시 후 그가 말을 했다. 그의 영어는 매우 유창했다. 저는 지금까지 정의를 실현한다는 생각으로 부조리한 사회 현실 앞에서 거침없이 제 의견을 표현하면서 살아왔어요. 또 그런 삶이 멋지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순례길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저스틴이 늘 생각했던 사회 정의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 궁금하네요. 하하하. 그건 나중에 천천히 말해줄게요. 수연은 여기 산티아고 순례길을 어떤 사연으로 오게 되었나요? 저는 방송국 다큐멘터리 PD인데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이곳으로 취재를 오게 되었어요. 아, 방송국 PD요? 내가 방송국 PD라고 밝히자 저스틴이 갑자기 뒷걸음질 치며 저지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는 다급하게 물었다. 수연,
설마 지금 나를 촬영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저는 웬만하면 촬영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좀 부끄럽기도 하고 별로 방송에 나가고 싶지 않아서요. 하하하. 저스틴, 모든 촬영은 당사자 허락받고 한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촬영은 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세요. 카메라도 가방에 넣고 없잖아요. 내가 두 손을 들어 카메라가 없음을 알리며 인터뷰가 아님을 재차 확인시켜주니 저스틴이 그제야 안심하는 듯 했다. 하지만 자꾸 거절하는 그의 모습에 도리어 호기심이 발동하기도 했다. 나는 내리막길을 마저 내려오면서 저스틴과 좀 더 대화를 나누었다. 저스틴은 내게 여러 가지를 물어왔다. 한국의 방송국 PD라는 직업에 대해, 방송 프로그램의 상업성이라 방송 프로그램의 상업성이라든지 시청자들의 반응이라든지 한국에서는 살기가 어떤지 등을 물어왔다. 술래길에 와서 주로 내가 질문하는 쪽이었는데 저스틴을 만나고 나서는 오히려 상대가 질문하고 내가 답하는 쪽이 되었다. 반대쪽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도 한편으론 재미있었다. 그래서 나는 저스틴의 여러 질문에 답을 해주었다. 그러면서 최근에 내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다큐멘터리라고 하니 저스틴이 조금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다큐멘터리라면 당신 나라의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겠군요. 네,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들을 다룬다고 봐야죠. 나는 다시 저스틴에게 물었다. 조금 전에 저스틴도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정의를 실현한다는 생각으로 의견을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당신이 바꾸고자 하는 부조리한 현실은 무엇인가요? 저스틴은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다. 저는 특히 부의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컸어요. 어릴 때 우리 집이 무척 가난해서 힘들게 살았거든요. 사춘기가 되니까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세상을 나만의 방식으로 부딪혀가며 사는 저를 발견했죠. 그러다 최근 어떤 계기가 생겨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문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부의 불평등은 어느 나라에나 다 존재하는 현상이잖아요. 나는 부의 불평등이란 말을 듣자 작년에 제작했던 자본주의 딜레마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떠올랐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 몇십 년 만에 한각의 기적을 이루고 아시아의 4마리 용 안에 들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는데 갑자기 20세기 말에 IMF가 터지면서 기업들이 무너지고 어느 순간 발전이 멈춰버린 현실을 재조명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났다는 표현을 긍정적인 의미로 썼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을 흙수저로 분류하고 가진 자만이 계속 부를 축적하는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도 있어서 저스틴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갔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내리막길을 모두 내려왔다. 넓은 들판이 보일 때쯤 뒤에서 누군가 인사를 건넸다. 부엔 까미노. 돌아보니 수지였다. 부엔 까미노.
이렇게 순례길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다 보면 힘이 되는 것 같았다. 긴 여정이다 보니 같은 사람들을 자주 마주쳤다. 때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치기도 해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반가움에 인사를 나누었다. 얼마 후 저스틴과 나는 우테르가라는 마을에 이르렀다. 우리는 카페에 들러 맥주를 한 잔씩 마시며 잠시 달콤한 휴식을 취했다. 뜨거운 햇살 아래 땀을 흘리며 걷다가 마시는 시원한 맥주가 정말 꿀맛이었다. 부엔카미노, 뒤에서 누군가가 인사를 건네어 돌아보니 카를로스였다. 옆에는 동행이 있었다. 라라 소냐에서 헤어질 때 보았던 은발에 턱수염이 있는 남자였다. 순례길이 힘들었는지 그의 얼굴이 초췌해 보였다. 부엔카미노, 나도 카를로스에게 화답해 주었다. 카를로스는 그의 일행과 함께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고 저스틴과 나는 조금 더 여유롭게 휴식 시간을 가지고서 다시 출발했다. 우리는 약간의 간격을 두고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걸어갔다. 나도 발목 상태가 좋지 않았고 저스틴 역시 다리가 아파서 천천히 걸었다. 여러 번 쉬면서 걷다가 보니 우리는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푸엔테라레이나에 도착했다. 어때요, 저스틴? 순례길을 걸으니 고민이 좀 해결되는 것 같나요? 고민 해결요? 글쎄요. 걷는다고 딱히 해결되는 것 같진 않네요. 다만 지금은 다리 통증 때문에 고민 자체가 생각나지 않아요. 고민이고 뭐고 그냥 어디 가서 편히 쉬면서 맛있는 거나 먹고 싶을 뿐입니다. 고민 있을 때 순례길을 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건가 봐요. 고민 자체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서 마치 해결된 듯한 착각이 드는 건 아닐까요? 하하, 저도 그래요. 정말 쉬고 싶은 생각 말고는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네요. 어찌 보면 인간의 고민은 기본적인 편안함이 해결된 후에야 떠오르는 투정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하하, 맞아요. 나는 스마트폰의 지도 앱을 검색해서 질문 알베르게의 위치를 다시 확인해 보았다. 주변을 쭉 둘러보니 오른쪽에서 난 골목 입구에 지난번에 봤던 로고가 있는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다. 그 표지판을 따라 시선을 돌리니 따뜻한 불빛이 흘러나오는 아담한 알베르게가 눈에 띄었다. 저스틴, 저기 불빛이 나오는 버섯 모양 지붕의 알베르게 보이나요? 네, 저기 오른쪽에 노란 불빛이 나오는 아담한 집 말하는 거예요? 네, 저는 오늘 저 알베르게에서 묵을 생각이에요. 좀 특별한 곳이거든요. 오, 그래요? 특별한 알베르게라. 거기서 애인을 만나기로 한 건가요? 하하하.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뭐랄까? 고민 해결 알베르게라고 해야 하나? 질문하면 답을 알려주거든요. 네? 그런 알베르게가 있어요? 저 알베르게에 점성술사가 사나요? 아니면 마녀가? 그것도 아니면 무슨 상담사가 있나 보죠? 점성술사인지 마녀인지 상담사인지 저도 잘 몰라요. 다만 자신이 고민하는 문제를 질문 카드에 적어서 제출하면 다음 날 아침에 답을 알려주죠. 그리고 다음 질문 알베르게의 위치를 알려준답니다. 그래요? 근데 수연은 그런 알베르게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저도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는 바람에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 알베르게에서 주는 답이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내용이었어요. 현재 내 생각, 내 상태, 내가 질문한 의도들을 귀신같이 꿰뚫어 보는 느낌이어서 소름이 돋기까지 했어요. 꽤 흥미롭네요. 저스틴도 오늘 저 알베르게에서 묵는 건 어때요? 네, 수연의 말을 들으니 호기심이 생기네요. 저도 지금 고민이 있는데 저 알베르게에서 답을 얻고 싶군요. 그런데 자리가 있을까요? 오케이, 일단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우리는 푸엔테라 레이나의 질문 알베르게로 향했다. 건물 앞에는 지난번 알베르게에서 인상 깊었던 로고가 이곳에도 있었다. 지난번에는 강렬한 붉은색이었는데 여기는 산뜻한 오렌지색이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생장의 질문 알베르게처럼 새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가 깔끔했다. 여기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다. 우리는 방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방이 있다는 주인의 말에 잠시 기다리며 데스크 주변을 둘러보았다. 데스크 옆에는 생장의 알베르게에서 보았던 것과 모양과 색은 달랐지만 If you have a question, you can ask me anything. 문구 아래에 아크릴 상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질문 카드가 놓여 있었다. 역시 여기에는 있구나. 나는 반가운 나머지 질문 카드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때 알베르게 주인이 방 키를 전달해 주면서 말했다. 지금 남아있는 방이 1인실밖에 없어요. 두 분은 동행이셔서 바로 옆에 붙어있는 방을 드렸으니 편안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십시오. 단, 방이 바로 옆에 붙어 있다고 해서 밤에 너무 떠드시면 안 됩니다. 아, 네. 나는 질문 카드로 향했던 손으로 알베르게 주인이 건네 주는 키 2개를 받으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내가 키를 받는 동안 발견했는지 저스틴이 데스크 위에 놓인 상자에서 질문 카드를 꺼내며 나에게 물었다. 수연, 이게 수연이 말한 질문 카드인가 봐요. 별로 특별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썼는데 다음날 아침에 받은 답변이 정말 충격적이었죠. 당장에 답변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한 알베르게에서는 질문을 한 번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어요. 아마 오늘도 질문을 적으면 다음 질문 알베르게의 주소를 알려줄 것 같아요. 나는 질문 카드를 챙긴 뒤 저스틴과 함께 방으로 향하며 그의 질문에 대답해 주었다. 이야기하는 동안 방 앞에 다다랐다. 내 방은 206호, 저스틴 방은 207호였다. 수연, 우리 짐 풀고 나서 같이 저녁 먹으러 나갑시다. 내가 들어오는 길에 괜찮아 보이는 식당을 봤어요. 네, 그럼 6시 30분에 로비에서 만나요. 샤워를 먼저 하고 싶었지만 둘 다 허기가 져서 일단 밥부터 먹기로 했다.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짐을 풀고 나서 함께 저스틴이 봐놓았다는 알베르게 밖에 있는 식당으로 향했다. 시골치고는 꽤 넓고 세련된 식당이었다. 어떻게 알베르게로는
그 짧은 시간에 이런 식당을 발견했을까? 저스틴은 제법 눈썰미가 좋은 것 같았다.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그중 특히 질문 알베르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저스틴은 질문 알베르게를 들고서 질문 카드를 들고서 이리저리 돌려보며 아무리 봐도 별것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저스틴, 고민하는 게 있다고 했죠? 질문 한번 넣어봐요. 혹시 알아요? 생각지도 못한 답을 얻게 될지. 수연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뭔가 호기심이 생기긴 하네요. 근데 수연은 그 답을 무슨 근거로 믿는 거죠? 글쎄요, 저는 그 답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답변지를 보고 기존에 제가 가졌던 생각의 틀 밖의 이야기라서 놀라웠어요.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돌이켜보니 지난 내 삶에서도 그 답을 몰라서 계속 불행한 선택을 했더라고요. 제가 못 보던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어서 좋았어요. 수연은 역시나 다큐멘터리 PD다운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건 순전히 제 느낌인데 그 질문 알베르게에서 주는 답이 마치 저를 꿰뚫어 보는 듯 했어요. 오, 그 알베르게는 정말로 마녀나 점성술사가 사는 곳임이 분명하군요. 하하, 그럴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요. 이 답을 주는 당신은 누구인지 말이에요. 그렇군요. 나도 가지고 있는 고민을 질문하면 수연이 받았던 것처럼 충격적이고 매력적인 답을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군요. 우리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알베르게로 돌아오는 길에 가게에 들러 음료와 간식 몇 가지 생필품을 샀다. 물건을 골라서 계산대로 가는데 근처에 가지런히 진열된 복권이 눈에 띄었다. 진열대에 놓인 복권을 보니 예전에 읽었던 스페인 복권 관련 기사가 떠올랐다. 한 마을 주민 1600명이 모두 1등에 당첨이 되어서 주민 모두가 1인당 5억 원씩 받았다는 기사였다. 그리고 기사의 마지막 부분엔 스페인에는 독특한 형태의 복권이 많으며 복권에 대한 스페인 국민들의 관심은 각별하다. 그들에게 복권은 도박이라기보다는 이웃과 따뜻함을 나누는 데 의의가 있다라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었다. 그 기사를 읽었을 당시 나는 언젠가 스페인 복권과 복권을 대하는 스페인 국민들의 감성을 작품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저런 기억이 떠오르면서 나는 스페인 국민들의 정서를 느껴보고 싶은 호기심에 복권을 사보기로 했다. 저스틴, 우리 복권 한 장씩 사볼래요? 네? 복권은 뭐 하려고요? 저스틴은 관심 없다는 듯 되물었다. 스페인 복권이 유명하잖아요. 궁금하기도 하고. 왠지 지금 나는 저 복권이 사고 싶어지네요. 그럼 한 장 사봐요. 나는 별로 내키지가 않아서. 아, 그래요? 오케이. 저는 이거 한 장만 사볼래요. 나는 스페인 사람인 저스틴이 복권을 별로 내키지 않아 하는 것이 의아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취향이니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 사람들이 모두 다르듯 스페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취향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 나는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계산을 한 후 복권을 지갑에 넣었다. 그때 저스틴은 마실 물과 간식거리 그리고 와인 한 병을 들고 계산대 쪽으로 오고 있었다. 저스틴, 웬 와인? 아, 오늘 밤은 와인을 한 잔 하고 싶어서요. 스페인은 이런 작은 가게에서 파는 와인의 품질도
제법 좋답니다. 수연, 오늘 알베르게에서 나랑 와인 한 잔 어때요? 와인 좋죠. 이런 고요하고 신비한 알베르게에서 마시는 와인의 맛은 어떨지 궁금하군요. 우리는 알베르게로 돌아왔다. 저녁 9시에 내 방에서 와인을 마시면서 질문 카드를 적기로 하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샤워를 하고 취재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노트북과 카메라를 꺼내 전원을 켰다. 액정 위로 배터리 경고가 떴다. 이런, 또 충전시키는 걸 깜빡할 뻔했네. 콘센트를 찾아 충전기를 꽂았는데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다른 기기를 꽂아봤으나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뭐지? 콘센트가 고장났나? 나는 내일 당장 써야 할 카메라 배터리 충전이 급했기에 장비를 챙겨서 저스틴의 방으로 가 문을 노크했다. 가능하다면 그의 방에서라도 충전해 놓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몇 번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어 손잡이를 살짝 돌렸더니 방문이 스르르 열렸다. 방으로 들어가자 샤워실 문틈 사이로 대머리 남자가 금발 가발을 말리고 있었다. 이 방이 아닌가? 나는 순간 방을 잘못 찾아온 줄 알고 흠칫했다. 얼른 나와 방 호수를 확인하니 207호였다. 분명 저스틴이 머무는 방이었다. 나는 다시 노크하려다가 멈추었다. 방으로 돌아와 생각해보니 조금 이상했다. 낮에 본 저스틴의 모습은 덥수룩한 금발에 콧수염을 기르고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저스틴은 대머리가 정말 싫은가 보네. 하긴 저스틴 같은 미남이 대머리 때문에 인물을 망칠 수 없지. 가발은 한국 가발이 최고인데. 그나저나 콧수염은 왜 없지? 암튼 그렇게 안 봤는데 은근히 외모에 신경 쓰는 타입인가 보네. 나는 저스틴의 엄청난 비밀이라도 알게 된 것 같아 묘한 기분에 웃음이 났다. 알베르게 주인에게 방에 콘센트가 고장났다는 사실을 알리고 배터리 충전을 부탁했다. 저녁 9시가 되자 저스틴이 와인과 안주거리, 술잔을 들고 내 방으로 왔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조금 전 샤워실에서 본 모습과 달리 다시 덥수룩한 금발에 콧수염을 달고 뿔테 안경을 끼고 있었다. 나는 샤워실에서 봤던 그의 모습을 모른 척 하기로 했다. 수연, 즐겁게 와인 한 잔 합시다. 좋아요. 이렇게 고된 여행을 다닐 때는 술이 좋은 친구랍니다. 저스틴은 와인을 잔에 따라 건넸다. 나는 그 잔을 받아 향을 맡았다. 달달하면서도 묵직한 포도향이 살짝 코를 찔렀다. 와인을 한 모금 머금고 맛을 음미했다. 일반적인 와인보다 알코올 도수가 센 것 같았다. 저스틴, 이거 알코올 도수가 꽤 센데요? 생각보다 빨리 취하겠어요. 그래도 맛은 좋네요. 알코올 도수가 세면 좋죠. 피로도 빨리 풀리고. 고된 여정 끝에 마시는 와인 한 잔은 참으로 달콤했다. 나는 취기가 오르면서 흥도 올라 저스틴과 주거니 받거니 하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수연은 낮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답을 주는 사람인지 물어볼 건가요? 글쎄요. 첫날 질문 알베르게를 나올 때만 해도 빨리 다음 알베르게에 와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누가 답변을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싶기도 해요. 나흘 동안 걸으면서
많은 일이 있기도 했고요. 오늘은 저스틴과 와인을 마시며 이렇게 예정에 없던 일이 생기니까 재미있네요. 취기가 오른 내가 횡설수설하자 저스틴이 피식 웃었다. 민망해진 나는 다시 질문 카드로 화제를 돌렸다. 저스틴은 어때요? 어떤 고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고민을 질문해 볼 건가요? 만약 한다면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그 답변이 매우 궁금하네요. 저스틴과의 대화는 질문 카드의 주제로 바뀌었는데 왠지 저스틴이 나의 행동을 자꾸 살피는 것 같았다. 나는 괜한 생각이다 싶어 다른 이야기를 꺼내려 했다. 하지만 점점 몸이 무거워지고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아, 저스틴, 나 이제 자야겠어요. 몸도 가누기 힘들고 너무 졸려요. 수연, 술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에요? 하긴 피곤하기도 하겠지.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푹 쉬어요. 그것이 저스틴과의 마지막 대화였다. 감사합니다.